살아가는 동안 한두 번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현실로 나타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올해 20살인 배형진과의 만남이 그랬다. 청년의 신체는 잘 단련돼 있고 이미 여러 번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본 적이 있는 그는 전문 선수처럼 능숙하다. 그의 옆에는 청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격려하는 어머니가 있다. 청년의 마라톤 풀코스 최고 기록은 2시간 57분. 그와의 만남이 특별한 것은 배형진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폐 겸 정신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형진이는 방학이라 하루 종일 어머니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오디오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모양이다. 소리 뭐 안 나와? 네, 안 나와. 고쳐. 어? 네. 어떻게? 엄마가 고쳐줘? 네, 고쳐줘. 잠깐 기다려. 갈 거야 학원? 잘 안 돼. 뭔가? 그동안 잘 안 돼. 프로가 잘 안 된대. 좀 봐줘. 뭐 좀 만져줘봐 그러면. 동생 스롱이에게 고쳐달라고 조르지만 퇴짜를 맞았다. 왜 이래? 예. 어디 만졌어 형진이가? 안 만졌다. 근데 왜 이래? 왜 이래? 일단은 괜찮아. 고치면 돼. 헉헉대지 마. 씩씩 안 돼도 돼. 씩씩 안 돼도 돼. 고등학교 2학년인 스롱이는 학원 갈 준비에 바빴다. 직접 고쳐볼 엄두가 나지 않자 안절부절 제대로 서 있질 못한다. 수동이 요거 형 수동이가 봐. 수동이한테 여기 좀 고쳐봐. 또 안 돼? 또 안 돼. 엄마가 고쳐줄게 엄마가. 수롱아 잘 갔다 와 그래. 일단 둘째 아들을 내보내고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오디오를 살폈다. 이게 안 되나 늘 봐. 형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다. 이게 안 되나 봐. 네. 그 수롱이한테 고쳐달라고. 수롱이 학원 가는데. 나오네. 오디오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 아니 그래갖고 배영진이 완전히 땀 뺐네. 어? 겁 있는 대로 나고. 1번은 수동. 1번 수롱이도 못 고쳐. 수롱이. 좋아? 네. 이제? 네. 응? 네. 어디 가자 어디. 아유 좋다. 노래가 나오자 형진은 불안감이 가신 듯 표정이 급변한다. 이제 7번부터 그저 CD를 잘못 끼웠을 뿐인데 20살 이 아들은 그것을 혼자 수습할 수가 없다. 띄워놓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그 나이에 맞게 이게 얘네들이 발달이 되질 않으니까 이게 아주 어린 상태로 이렇게 자라지 않은 거 생각은 어린 몸만 커 있지 생각은 어린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라지 않는 그 상태니까 부모들이 헤어나고 싶어도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지 스스로의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형진의 장애는 흔히 자폐라고 불리는 발달 장애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의 정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라지 않는 장애다. 처음 이 장애를 발견했을 때가 3살. 때가 돼도 말을 못하고 괴성과 몸부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씨름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노력하면 언젠가 고쳐질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17년을 보냈다. 이
병이 아니고 평생을 가는 장애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자신 있게 동생도 또 그때 제가 이게 만약에 평생 가는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도 또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의 그런 게 정확하게 이거는 평생이 가는 장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신 게 저한테는 오히려 또 잘 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르는 팝동 형진이가 고르고 싶어. 형진이가 골라. 어머니가 형진의 장애를 고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운동이다. 10살 무렵부터 등산과 수영을 시키고 달리기 연습을 한 결과 형진의 기록은 날로 좋아졌다. 지난해 마라톤 대회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형진을 보고 한계를 극복한 인간 승리라고들 말했다. 타고 갈 때, 응? 응? 여기 앉아봐. 응? 버스 타고 갈 때 사람 저기 차 타고 그럴 때 막 밀고 타고 그럴 거야? 그럼 어떻게 타야 돼? 기다렸다가 네. 사람들 이렇게 등 밀고 그러지 마. 알았지? 그리고 여기 수첩 여기 이거 지갑 꺼내. 지갑에 제대로 버스비를 내고 중얼거리지 말고 희죽희죽 웃지 말라고 외출을 앞두고 어머니는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일러준다. 어디 가는 거야, 내고. 형진이? 어떻게 가? 투터에서 내렸어. 수서에서 내려서 네. 또 소서에서 전철 타고 어디에서 매봉. 매봉? 네. 싱크떡 생기고 진짜 잘 갔다 올 수 있지? 네. 네? 네. 집을 나서는 것은 형진이 혼자였다. 혼자서 버스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 형진이가 가는 곳은 운동 연습장이다. 8월 25일에 있는 철인 3종 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하러 가는 길이다.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어머니가 일일이 주의를 준 이상 행동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형진이를 보내놓고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지 전화를 든다. 예, 안녕하세요. 저 형진 엄마요. 형진이를 지도해주는 선생님에게 집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번 확인하시는 것도 참 그것도 고열이시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야지 제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선생님도 만약에 도착을 안 하면 선생님도 전화를 주시니까. 출근 시간이 막 지난 지하철은 한산했다. 매봉. 이번 정류장이 아닌 다음 정류장인데 그 안내방송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저 매봉이란 말에 놀라 내릴 준비를 한다. 무사히 지하철을 내리자 갑자기 피곤한 기색을 보인다. 말은 안 해도 내심 무척 긴장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연습장까지 혼자 다닌 게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일이다. 그동안 마라톤만 했던 형진은 올봄 수영과 사이클까지 마스터해야 하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장을 냈다. 물론 그 도전을 결정한 건 어머니였다. 지금 몇 분이야? 지금은 29분. 몇 시? 9시 29분. 9시 29분이야? 그럼 50분까지 타는 거야? 50분 그만. 응, 50분 그만. 시작. 먼저 사이클 훈련이다. 세 가지 운동 중에서 기록이 제일 안 나오고 형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종목이다. 자꾸 기대네. 아니. 그 기대면 못하는 거야. 응? 기대지 마. 운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땀이 빨리 나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형진이가 아직
자기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디를 힘을 빼야 될지 힘을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온몸에 힘을 주고 타는 거예요. 전력으로. 그러니까 한 다른 사람 같으면 한 15분 타야 땀이 나는데 얘는 한 5분만 타도 이렇게 막 줄줄줄줄 땀을 흘려요. 형진아, 손에 힘 빼봐. 힘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런 건 보여줄 수도 가르쳐줄 수도 없는 일이다. 형진이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보통 사람처럼 되질 않는다. 저거는 빨리 가봐. 좋다. 그렇지. 빨리. 형진아 어디 몇 킬로 뛰었어? 17kg. 오늘도 그렇게 뛰어야 돼. 이번엔 마라톤 훈련이다. 매니가 맨날 오늘 레미가 맨날 올라? 한 바퀴 천천히. 한 바퀴 천천히. 30도가 훨씬 넘는 한여름 뙤약볕이지만 달리라는 말이 떨어지자 그저 달려나간다. 오늘 목표는 17km. 대략 서울시청에서 김포공항까지의 직선 거리다. 조금 더 빨리. 형진아, 빨리. 그늘로 가. 형진아, 왼쪽으로 가. 근데 그런 게 지금도 보셨지만은 덥잖아요. 더운데도 계속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자기가 정해진 코스 안에서만 움직여. 예. 그러니까 저 밑에 도로에서 안 뛰고 여기서 뛰는 이유가 이제 더워서 그늘 밑으로 뛰라고 데려온 건데. 그늘로 뛰는 것은 이 무더위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일이다. 하지만 형진은 그런 것까지 일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그가 수영 3.9km, 사이클 180km,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할 수 있을까? 형진이 같은 경우는 옆에서 누가 같이 가지 않는 한은 못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뭘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기를 완주한다는 거는 시도도 하기도 어려운 거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워낙 힘드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형진이의 이번 도전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섭외를 받고 어머니와 형진이는 방송국을 찾았다. 선생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트라이애슬론을 저는 지난번에 어머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진이가 직접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지난해 마라톤 풀코스 완주 이후 두 번째 일이다. 발달 장애를 가진 20살의 배형진 군이 무사히 완주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결승 지점에는 땀으로 범벅이 된 아들을 한없는 기쁨의 눈물로 끌어안는 어머니가 보였는데요. 어머니 박미경 씨 그리고 배형진 군을 오늘 이웃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형진 군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철인 3종 경기를 해낼 것 같지 않은 그런 예쁘지 않은 얼굴을 갖고 있는데 어땠어요? 끝내고 났을 때 첫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네.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셨어요? 엄마를 가서 끌어안고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고요. 잘했다고. 이 세 가지 시킬 때 혹시 본인이 하고 싶다고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어요? 무슨 운동이든 형진이 본인 자신이 하고 싶어서 여지껏 하지는 않았어요. 네. 얘네들이 자기가 이게 하겠다는 의욕이 없거든요. 네.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애들인데 제가 운동으로 좀 그거를 자꾸 끌어내줘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차 좋아지면서 운동을 즐기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경기는 형진이가 발달 장애를 가진 경우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질문에 대답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다. 그런데 형진이는 어눌하지만 정확하게 방송 인터뷰를 해낸다.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소리도 내지 않고 버틴다. 예. 지금 여러분은 보실 수 없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수시로 아드님한테 눈길을 주면서 마이크 만지면 안 되라는 눈으로 사인해 주시고 마이크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라고 지금 일반 사인해 사람들과 주시고 만났을 때 눈에 띄게 이상 행동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마라톤 대회 이후의 변화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형진은 아주 만족스럽게 방송을 끝냈다. 다리가 100만 불짜리잖아요. 너무 가늘어서 달리기 할 때 괜찮을까? 달리기 하면 이 근육이 딱 보여요. 마지막 박수 한번 하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해바다로. 일로. 언제 갈까? 8월 말쯤에 가자. 8월 말쯤에? 네. 응? 이거 그때 가면 물속에도 못 들어가잖아. 엄마, 아빠, 형진 통화 안 해? 아빠 뭐해요? 일해? 엄마 전화. 엄마? 형진이가 더 하고 싶은 얘기 더 없어? 이따 없어요. 여보세요? 형진이하고 하고 싶은 얘기 더 없어? 아빠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그럼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아빠 보고 싶어요. 에? 아빠 보고 싶어요. 여보세요? 응. 알았어요.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는 요즘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형진이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정이 안 좋다. 하지만 형진이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별 얘기를 하지 못한다. 안 가요. 잠깐 기다려. 운동을 하지 않는 오후 시간. 어머니와 형진이가 공부하는 시간이다. 아니, 엄마 짧은 거 골라볼게. 이거 할까? 이거? 응? 왜 이렇게 글씨가 삐뚤어지나? 일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놓고 한글 연습부터 시작한다. 크게. 그렇지, 그렇게. 또박또박 깨끗한 글씨체에 틀린 글자가 하나도 없다. 예쁘게 써. 한글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수십 번 반복해 연습시킨 덕분이다. 다 썼어? 네. 그거 몇 점 해줄까? 100점. 100점 해줘? 언니 짧게 썼는데 이거 100점 해달라고? 다른 거 하나 더 쓸까? 아니, 안 떨어져요. 그거 이것도 해야지. 효진이 운동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효진이 이거 계산할 수 있나?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도 한번 해볼까? 아니? 왜? 아니? 왜? 형진이 저기 뭐야 어떤 선수야? 응? 형진이 무슨 선수야? 천이 3점. 철인 3종 선수지? 응. 철인 3종 선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 말도 잘 듣고 네. 응? 그래야지 철인 3종 선수가 되지. 네. 이거 해볼까? 하기 싫어. 응? 하기 싫어? 응. 응? 응. 그러면은 철인 3종 선수도 하지 말아야지. 뭐. 해요. 해? 형진이가 한번 해봐. 응, 응? 일단. 구구단이 아니라 응. 해봐.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거는 되는구나. 9. 또. 3은? 응. 거봐. 어? 이거는 잘 됐잖아. 근데 여기 올라간 게 없는데. 지금 이 수학을 할 때는 이. 얘는 손을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못하는 거를 이제 시키면 막 불안해하고. 한 번만 더 해볼까? 네. 한번 써봐. 그러면 숫자를 그냥. 형진이는 장애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지만 여기서는 하나가 수학은 초등학교 가지 않았는데 1학년 또 수준도 올라갔다고. 못 된다. 이렇게. 8이지. 어떻게? 이렇게. 왜? 응?
올라갔어? 그래도 네. 틀렸다고 하니 끝까지 다시 풀어보려 애쓴다. 그래.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나 보지. 아이고. 다시 설명을 듣고 이거는 그럼 풀었을 어떻게 된 때는 거야? 답이 맞는다. 그렇지. 수학은 매번 이런 어이구. 식이다. 똑똑하네. 똑똑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뭐 못하면 어때?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워낙 이렇게 앉아서 시키다 보니까 괜히 손이 먼저 올라가고 쟤는 제대로 뭐 저하고 이제 관계만 악화되니까 형진이는 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지금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면 이상행동이 많이 나와요. 뭐 혼자 중얼거리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는 서로 아주 관계가 진짜 안 좋았어요. 공부를 가르치다 지칠 대로 지쳐가던 중 시작한 게 운동이다. 처음엔 이것 역시 잘 따라와 주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 계모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머니는 열심을 냈다. 운동은 어머니가 막다른 골목에서 찾아낸 유일한 대안이었다. 공부를 끝내고 찾은 곳은 수영장. 형진은 매일 저녁 수영 연습을 한다. 1, 2, 3, 4 준비 달려 중학생 때 장애인 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나갔던 형진은 수영 역시 꽤 잘한다. 지금은 철인 3종 대회를 위해 특별 연습을 하는 중이다. 이 대회는 아침부터 밤까지 10시간 이상 경기가 계속되는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대회다.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정말 얼마나 좋아진 것인지 어머니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다. 형진이가 병원을 찾은 것은 10여 년 만의 일이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처음이다. 배형진 몇 살이지 그러면? 20살 이 팁 20살 20살. 학교는 어떻게 재미있었나? 학교 다닐 때? 재미있었어?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장애가 있구나 그러니까 말하는데. 네. 그지? 네. 아니요. 네. 얘네들이 뭐 모든 이게 전반적으로 게 다 예, 네. 그렇죠. 뭐 전반적인 게 다. 예. 작년 재작년에는 10km를 혼자 이제 원 없이 뛰어봐라. 그랬더니 10km를 36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일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4등 했잖아요. 춘천 마라톤 거기서. 그래요? 네. 네. 아유 잘했네 아주. 4등 했을 때 기분 엄청 좋았겠다. 네. 어? 네. 최고였어? 최고. 형진의 상태는 그래, 지금 대단한데. 어떤 수준일까? 답답하고 궁금했었던 부분은 네. 이렇게 제가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얘한테 그냥 시킨 거예요. 그냥 일단은 뭐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막연히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얘네들한테 시키면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이 알고 싶은 거예요. 말은 운동을 하신 거는 아주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이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요. 사회에 더 이제 이렇게 발붙이고 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능력들도 길러가도록 하시면서 네. 또 운동으로도 더 이렇게 성취를 더 볼 수 있으면은 그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 같은 거를 검사를 해야죠. 그죠? 검사실에는 형진이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뭐 질문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 주면서 뭐 좀 만들어 보라고 할 거니까요. 이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해서 해주시면 돼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겠다고 하면 되고요. 네. 자, 1년이 모두 며칠이죠? 응? 1년이 모두 며칠이에요? 2월 12일. 올림픽 경기가 몇 년마다 열리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지능지수 검사다. 네.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통해 답변하는 방식을 테스트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몰라? 몰라. 운명교향곡 누가 작곡했죠? 빠바바밤.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작곡. 작곡자 이름. 베토벤의 교향곡. 서울에서 그런데 형진의 답변은 점점 더 어긋나기만 했다.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왔다. 3살이 넘도록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을 때처럼 어머니는 긴장했다. 고통스럽게 운동에 매달린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능지수가 45 이하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은 점수죠. 그러니까 이제 지능지수만 놓고 본다면은 정신 지체 중에서 이제 경도가 있고요. 경도가 한 70에서 50 사이를 보고 중등도가 50에서 35 사이를 보는데 지능지수로만 보면은 조금 좀 낮죠. 그러니까 지능지수는 또 이제 언어로만 주로 체크를 하거든요. 이 언어가 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야 그 문항을 읽는다든지 문항에 그렇죠. 답을 낼 때도 결국 언어로 답변을 하니까 참 언어가 조금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지능지수 70부터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형진의 지능지수가 이 정도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이 있고 사회 성숙도 검사라고 있거든요. 의사소통이라든지 자기 보호라든지 그 사회 성숙도 검사도 조금 좀 낮죠. 한 10살 정도.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정도 이제 각오를 이제 하시고 계신 거지. 그렇죠. 형준이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있어요. 뭐? 지금요 20살 넘었어. 어? 20차? 20살. 20살 그래 20살이지. 또 달리기가 생각해요. 달리기 하면서 힘들잖아. 힘들지? 그때 네. 무슨 생각하면서 이겨냈니 그거를? 네? 무슨 어떻게 이겨내? 제가 이겨 어떻게 그거 참고선 참어? 힘들어도 다 참고 해요. 다 참고 하는 거야? 네. 참으면은 뭐 좋은 게 있지? 결실이 네. 있지? 네. 어? 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일단 인내심이라든가 신체적인 그 고통을 참아나가는 의지력 같은 거는 지능검사로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좋게 제가 끌어낼 수는 있나요? 아니 그거보다도 얘의 지금 뭐 그 네, 장점을. 장점은 지금 뭐 가장 적합한 운동을 고른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 잘 가.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운동을 해서 이만큼이라도 좋아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무거웠다. 보통 얘기를 듣기로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능지수는 70 정도 나온다고들 했다. 그 말을 믿고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집에 돌아와 형진은 음악을 틀고 누웠다. 병원 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는 음악 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거는 안 참으면 안 돼요? 어머니는 자신의 살림 솜씨를 부끄러워했다. 형진이에게 매달려 사느라 살림은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워낙 요리를 못해요 제가. 맛있겠지? 응? 형진아, 형진이 뭐 좋아해? 고기? 어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형진은 상을 닦는다. 조촐하지만
병원 결과 때문에 마음이 아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정성을 쏟은 점심상이다. 맛있어. 상추도 싸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갖다 먹거라. 그런데 야채는 싫단다. 이걸 먹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이 상추도 먹고, 응? 상추도 먹어야지 운동선선 이런 것도 다 먹는 거야. 어? 안 먹어? 형준이 운동선수인데 형준이 8월 25일 날 무슨 대회 나가? 응? 무슨 대회 나가? 사이클샷. 사이클 대회 나가지? 그 선수면 이런 것도 다 잘 먹어야 돼. 맛있어? 네. 형준이 밥 먹고 뭐 할 거야? 밥 먹고. 응? 밥 먹고 쉬면서 뭐 하고 싶어? 응? 쉬면서 선풍기 틀고. 선풍기 틀고 형님 쉬면서 뭐 할 거야? 응? 한잠 자면서 뭐 할 거야? 음악 들을 거야? 그날 오후 어머니는 혼자서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찾은 곳은 남편의 봉제 공장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공장에는 시어머니까지 나와 남편 일을 거들어주고 있었다. 남편은 공장이 어려워 집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려면 이렇게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 형준이 오늘 병원에 그 검사 그거 지능이 낮지. 지능이 낮은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뭐 정확하게 판단하겠어. 아니 형준이가 말 뜻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나는 쉽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은 섭섭해. 아니 예상은 했었지만 운동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해주고 직업 병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그렇게 쉽냐고.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와 봤지만 어렵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사회생활만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거는 성공한 거지. 그게 되면. 그게 문제지.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니까. 남편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애써 강조해 본다. 아내가 형진을 위해 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그게 좌절됐을 때 받을 상처가 염려스럽다. 제가 좀 더 형진이를 엄마가 지금 하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엄마가 좀 편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여기 나오는 것보다도 형진이한테 더 좀 전력하고 정상화 같으면은 저도 이 봉제라는 걸 하면은 그 항상 거의 그 집사람이 나와서 일을 다 도와줘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혀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잠시 이 얘기만 나누다가 어머니는 공장을 나섰다. 형진이를 오래 혼자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올게. 오로지 형진이에게 매달려 있는 어머니나 그런 아내와 형진이를 뒷바라지하는 아버지나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섰다. 근데 두 가지 일을 제가 너무 못해요. 형진이도 봐야 되고 남편 일도 도와줘야 되고 그게 제가 체력 감당이 안 돼갖고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정말 앞으로가 정말 큰 일이시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날 어머니는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종배 아줌마 알아 몰라? 알아요. 종배네 집에 그때 갔었잖아 심부름. 칼라 아파트 2동
형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보려는 것이다. 안 가봐봐. 여기. 근데 그러면 갈 수 있나 없나? 갈 수 있을 텐데 형진이 가서 갖고 올 수 있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긴 한데 한 20여 분 걸어가야 하는 좀 먼 거리였다. 들고 오는 거야. 주면 아줌마가 주면. 아이트박도 안 갖고 있네. 가던 데는 가는데 안 가던 데가 지금 자신이 없나. 비니. 한참 실랑이를 벌였지만 형진은 말을 듣지 않는다.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미장원에나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머리 이쁘게 깎고 달라 그래. 네. 응? 네. 머리가 길면 인상이 나빠 보일까 싶어 한 달에 2번씩 미장원에 보내다 보니 이건 아주 익숙한 일이 돼버렸다. 안녕하세요. 의자에 앉자마자 일단 돈부터 내고 얼마 거실러 그래? 얼마 거실러 그래 엄마가? 몰라? 머리를 깎는 동안 싱글벙글이다. 포츠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해. 예. 그리고 그냥 머리 자르러도 자주 오고 지나가면서 들려서 인사하고 가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누나들 보고 싶었다 그러고. 그리고 상 타면 와서 자랑해요. 춘천 대회 때 상 탔지? 네. 이번에는 마라톤 대회 아니고 3종 경기지? 네. 잘할 자신 있지? 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네. 형진이는 잘할 수 있다. 네. 학교와 운동 코치 선생님을 빼고 형진이가 만나는 몇 안 되는 이웃이 이곳 미장원 누나다. 안녕하세요. 형진 안녕. 미장원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 형진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얼마 거실로 왔어? 6,000원. 6,000원이야? 네. 엄마가 얼마 줬는데? 엄마가 얼마 줬어? 6,000원, 10,000원. 엄마가 10,000원 줬는데 이거 몇 개인지 쉬어봐. 머리 깎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어머니는 계산을 시켜본다. 4. 그렇지. 머리 깎는데 4,000원. 4,000원. 그렇지. 4,000원. 야, 머리 이거 여기 제일 발라줬어? 네. 야, 누나가. 누나가? 형진이 인간극장에 볼게. 볼게 그랬어? 그래갖고 기분 좋아? 네. 누가 깎아줬는데? 누나가. 누나가 깎아줬어? 네. 원장 누나가 제일 좋아요. 어? 원장 누나가 또 좋아? 응.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요. 엄마야? 고마워. 형진은 곧바로 손목과 어깨 힘을 기르기 위한 아령 연습을 시작했다. 수영장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쉬게 하지 않은 것이다. 철인 3종 경기 대회까지는 이제 20여일 남았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해야 할 운동 종목과 양을 정리한다. 어떻게든 완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침좀 닦고. 그렇지. 오후 5시가 넘자 형진은 수영장에 갔다. 매일 2시간씩 하는 수영 연습이다. 그 사이 어머니는 책을 펼쳐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동안 수십 번 읽은 발달장애에 관한 책을 또 읽어본다. 하지만 아무리 뒤적여봐도 지금으로선 운동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엄마 욕심으로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도 저는 아니다라고 부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맞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지만 맞지만 일단은 얘한테는 이 방법이 어떻게 하든지 그 좀 장애에서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 한 가닥 뭐 그런 거 잡고 싶은 뭐 그런 거에 제가 매달리는 거죠. 그 차라리 무슨 약이라도 있고, 응? 어떤 무슨 방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뭐라 그러나 형진이한테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잔인하게. 차라리 형진이가 저보다 먼저 죽는 게 복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형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고 완주를 시키기까지 어머니는 잃어버린 것이 많다. 아내의 자리도 며느리의 자리도 다 버렸다. 그런데 아들의 정신 연령은 이제 10살이란다. 어머니는 자꾸 약해지는 마음을 털어버리려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댔다. 아직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어머니와 형진은 운동 준비를 서두른다. 완전히 피부가 그냥 죽었네. 형진 몇 시에 일어났어? 5시. 5시? 네. 날씨가 너무 더워 낮에는 운동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새벽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거 아니야, 앉아. 이렇게 선생님처럼 앉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형진이의 운동 코치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요즘은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만난 이지열 선수가 훈련을 맡아주고 있다. 형진아, 3번째로 뛰어야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 3번째 길 따라서 뛰어. 네. 50바퀴 뛰어봤지? 네. 근데 오늘은 안 쉬고 계속 뛰어야 돼. 네. 네. 알았어? 네. 선생님이 밖에 있을 거야. 한 바퀴 천천히 뛰어. 조금 더 빨리.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생긴 건 반가운 일이다. 게다가 전문가의 지도는 형진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형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는 쉬고 있을 처지가 못 된다. 화이팅! 힘들어? 안 힘들어. 잘 뛰어. 전화를 안 받아. 자고 있나 봐. 지금 깨워달라고 했어요. 네. 어쩌냐게 제가 잠결에 엄마 나 7시에 깨워달라 그래서 혹시 제가 잊어버릴지 몰라서 걱정을 했는데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7시에 깨워달라고. 형진이를 위해 새벽에 나오는 바람에 둘째 아들 스롱이를 깨워줄 수 없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인 스롱이는 방학이라 학원 새벽반에 다니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또 전화를 걸어본다. 또 이렇게 해서 못 깨워주잖아요. 화내고 난리 나요 또. 매번 이렇게 깨워도 지가 못 일어나 놓고 막 나중에는 저한테 화내요. 그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내가. 엄마 이런 거 엄마라는 거를 안 하고 싶은 적이 참 많아요. 참 엄마는 안 하고 싶어요. 뛰어. 이 트랙을 50바퀴 돌면 대략 20km를 달리는 셈이다.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훈련이다. 좀 빨리 뛰어. 이제. 빨리. 선생님은 물 먹는 것까지 엄격하게 계산해 지도한다. 물은 어는데 그 왜 설탕이나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게 먼저 녹거든요. 그거 먹으면 너무 진해요. 얼려놓으면 흡수가 늦게 돼요. 얼리지 말고 갖고 와야 되겠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날씨가 더우니까 당연히 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 선수인 선생님은 운동선수가 먹는 음료수 문제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일러준다.
형진은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경 쓰고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았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스롱이가 아직까지 집에 있었다. 전화를 안 받더니 늦잠을 자버린 것이다. 결국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다. 너 뭐 먹고 가야지. 어? 이불 왜 안 됐어? 형님 아침 운동 많이 힘들었어요? 네. 좀처럼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오늘 아침 운동은 훈련 강도가 높았나 보다. 지치기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두 아들의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 참, 너 뭐 갈아 먹었어? 우유 먹었어. 우유? 아니, 나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갔다 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냥 갔다 온다고? 아침 안 먹고 그냥 우유만 먹고 또 학원 갔다 와서 이제 아침 겸 점심 먹는 거예요. 아유, 머리 아프네요. 아주. 형진은 음악도 듣지 않고 손가락 장난도 하지 않고 그냥 잠속에 빠져버렸다. 스롱이 역시 서둘러 학원으로 가버린다. 오늘 아침은 어머니와 두 아들 모두 최악이다. 어머니는 아침을 거른 채 스롱이 책상을 정리했다. 어떤 집은 과외도 시키고 보약도 해먹인다는데 아침에 깨워주는 것마저 못해주는 게 지금 어머니 처지다. 제일 형진이 장애인 것도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실은 수롱이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뭐 한창 사춘기 때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대들 때는 나는 애를 둘 다 실패를 하는구나. 뭐 형진이는 어차피 장애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그냥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롱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리죠. 그렇고. (8월 15일) 대회를 열흘 앞두고 형진이는 연습삼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철인 3종 경기에서는 42.19km 풀코스를 뛰어야 하는데 오늘은 30km만 달려볼 작정이다. 작년에 춘천 때 애가 49등 내가 50등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애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서브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제가 첫 바퀴를 40에서 42분 정도 맞춰 드릴 테니까 그 페이스만 뛰면 돼요. 근데 형제가처럼 안 빨리 뛸 거예요. 네. 너무 지치도록 뛰면 안 되니까.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서 함께 달려준 박영철 씨가 오늘도 도와주겠다고 한다. 배영진, 긴장돼? 처음에 이제 갔다 올 때까지만 아저씨랑 뛰고 그 다음에는 네 맘대로 뛰어. 연습했던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긴장해서 페이스 조절에 실패할까 그게 걱정이다.
대회가 시작됐다. 무려 800여 명에 달하는 동호 회원들이 참가한 제법 큰 대회다. 형진이는 박영철 씨와 속도를 맞춰 달렸다. 어떤 좀 편안하게 좀 들고. 그래, 어때나? 그리고 먼저 올라갈 때는 이 속도를 줄이고. 빨라, 빨라. 자, 여기 큰 코스를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날 경기는 반환점을 돌아 같은 코스를 반복해 달리게 돼 있었다. 첫 반환점을 돌고부터는 형진이 혼자 뛰었다.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 지가 그냥 중간 정도로 뛰면 지가 알아서 뛰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처음에 느리게 뛰고 한 바퀴를 느리게 뛰고 하니까 어떻게 지금 지가 조절을 해야 될지를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설명을 해서 그냥 너 뛰고 싶은 대로 뛰어라 그래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게 어머니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마라톤은 무엇보다 페이스 조절이 관건인데 혼자 달리게 되자 형진은 초반의 페이스를 잃고 점점 속력을 내며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철인 3종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참가한 대회다. 굳이 기록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데 형진은 속력을 높여갔다. 중간에 물을 먹을 수 있는 보급소에도 잠시 들렀다. 평소와 달리 머리에 물을 부어댄다.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평소 같으면 30km는 너끈히 달릴 수 있는데 후반에 들어갈수록 걸음이 무거워진다. 그래도 고린 지점을 앞두고 전력 질주를 해 계획했던 30km는 뛰어냈다.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였다. 경기 힘들어요? 네. 힘 많이 들어요? 힘 많이 들어요. 오늘? 네. 오늘 코스가 힘들어? 응? 몇 킬로 뛴 거야? 30km. 30km 뛴 거야? 광복도를 경축하는 날. 뭐가 경축하는 날이야? 광복도 앞동을 벗어난 날. 글쎄 이제 앞으로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 지 혼자 뛰어보게 해야죠. 그냥 지 혼자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이제 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죠. 왜냐면 도움을 받아야 되면 형진이가 그 사람 거기에 또 맞추게 되니까 자기가 만약에 연습한 게 빠르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대회를 마치고 어머니와 형진은 철인 3종 경기 연맹을 찾았다. 형진이 같은 발달 장애인이 경기를 치르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연맹에서도 걱정이 많았다. 형진이 지금 연습하는 거 저거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어? 매일매일 연습하지? 일주일에 수영 몇 번 했어? 어? 일주일에 화요일 가고 월수금? 월수금 수영하고 많이 했다. 뭐가 제일 힘들어? 수영, 사이클, 마라톤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네. 그 아이언맨 코스가 상당히 긴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오늘 저 코치님하고 그거 상의를 좀 하려고요. 사이클이 일단 위험하니까
형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 때하고 시합하고 워낙 다르잖아요. 그 연습 때는 충분히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못 하니까 실제 시합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그게 제일 걱정인데. 연맹 측에서도 진짜 우선 도전이 정말 가상하고 대단하지만 행여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옆에 보조 선수 붙인다거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해야죠. 제가 직접 뒤에 따라가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될 거고, 근데 제일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형진이 혼자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안 가고 그냥 아무 도움이 없어도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꼬리냐? 너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꼬리를 해야 돼. 응?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꼬리. 참고 할 거야? 그냥 중간에 안 할 거야? 중간에 힘들어도 할 거야. 참고 할 거야? 네.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네. 마라톤 한 종목만 해도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데 과연 형진이가 이걸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우산 여기다 넣었어? 네. 다음 날 어머니는 좀 특별한 형진이의 외출 가방을 챙겼다. 여기 상유리 아줌마, 가게 전화번호 적었거든? 상유리는 갈 수 있어? 네. 찾아갈 수 있어? 네. 가고 싶어? 네. 명지대 사거리에서 저 좀 아리켜주세요 그래. 명지대 사거리에서 아리켜주세요. 친구도 생기고. 저도 혼자 뭐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지 가고 싶어 하니까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상유리네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동생 스롱이의 친구 집이다. 형진이도 10살 무렵까지 그곳에 살았다. 바로 그 용인을 형진이가 혼자서 가겠다는 것이다. 명진 사거리 좀 세워주세요. 거기 됐어? 내야지. 정말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혼자 버스를 타고 사이클 연습장에 다니는 것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게 됐을까? 형진이 10시 5분 차로 일단은 타고 갔거든. 일단 내가 기사 아저씨한테도 부탁을 했거든.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지 명지대 사거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가겠다고 해서 보내긴 했는데 이게 잘하는 일인지 어머니도 판단이 잘 안 선다. 응.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굴 보니까 완전히 다 죽어가는 모습인데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얘 속마음은 잘 몰라요. 그게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거를 제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제가 모른다는 거가 참 가슴이 아파요. 최근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형진은 드러나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늘의 여행도 잘 다녀올 거라 믿으면서도 어머니는 아무 일도 못하고 전화만 붙잡고 있었다. 잠실에서 용인까지 버스로는 1시간가량 걸린다. 평일 오전 시간이라 버스 안은 한산했다. 명지대 사거리 초등학교 나와요. 어? 용인에 들어서 낯익은 거리가 나타나자 형진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기사 아저씨 옆으로 나갔다. 아직 좀 더 가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
그래도 몇 년 전에 와본 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무사히 내리긴 했는데 이제부터가 또 걱정이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당황한 나머지 빨간불인데도 건널목에 뛰어들었다. 파란불 건너야 돼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확률이네. 골목길로 접어들자 조금 안정이 되는 듯했다. 성근이 집이 여기서 멀어요? 멀어요. 안녕하세요. 대영진 오랜만이야. 이거 덮주세요. 이거 상호 주세요. 상호 주라고 엄마가 줬어? 네. 덥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찾아왔다. 찾아올 수 있었어? 어디 갔어? 상률이 보충 써. 상호 어디 갔어? 상호 학원에 갔어요. 형집 나야. 엄마가 바꿔주래. 엄마. 우선 네.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지지 학원지에서. 네. 파이팅.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 골목길에 상률이 모습이 나타났다.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상률이는 형진이 다리도 만져보며 운동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맨날 운동만 했죠? 네.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네, 했어요. 어릴 적 형진이의 이상 행동을 기억하는 상률이네 가족들은 이 변화를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170. 170 넘지. 55km. 조용히 해. 이상적이다. 지금 엄마가 노력한 만큼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릴 때는 아주 산만했거든요. 그야말로 테레비 위에도 올라가서 앉아있을 정도로 안적이 오면 막 이렇게 굴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많이 좋아진 게 엄마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얘 하나만을 위해서. 갈 수 있어? 네. 응? 가지. 형진이 인사를 잘하고 가야지 그럼.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형진 잘 가. 다음에 놀러와요. 안녕히 계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걸 뿌리치고 혼자 나선다. 집까지 가는 길은 자신 있다는 뜻이다. 혼자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형진은 이제 긴장하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자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어머니와 형진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그날 저녁 형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썼다. 평소엔 엄마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는데 오늘은 혼자 다녀왔으니 혼자 생각해서 적었다. 당시에서 5600번 버스 타고 명진의 학원에 내렸다. 형진이가 조금씩 그냥 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제가 진짜 건강만 허락한다면 끝까지 일단 지금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좀 단계를 높여가면서 하면은 그래도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 그 생활하는 거에 제가 목표가 그거니까. 그런데 대회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고민이 생겼다. 좀처럼 사이클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다. 사이클을 탈 때면 완전 겁먹는 표정이 된다. 이게 문제였다. 빨리 가야지. 형님 또.
속도가 떨어질수록 선생님은 호되게 야단을 쳤다. 또. 자전거 넘뜨릴 거야 너? 아니. 기대지 마, 빨리 타. 네. 빨리 안 타면 오늘 하루 종일 탈 거야. 아니. 달리기 할 거야, 자전거 탈 거야? 달리기. 그럼 잘 타야지 달리기에. 네. 땀으로 온몸이 뒤범벅이 돼갔지만 형제는 그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는 하나의 산을 넘고 있었다. 세상에서 그는 장애인이지만 달리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형진이를 장애인으로 따로 구분하지 못한다. 형진이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22초. 너무 빨리 뛰었어. 그렇게 하면 50바퀴 못 뛰어. 천천히. 아니, 조금 천천히. 조금? 알았어? 목표는 400m 트랙 50바퀴. 오늘은 특별히 한 바퀴 돌 때마다 시간 체크를 했다. 한 바퀴 돌 때 한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지금 30초를 일단은 넘으면 안 되고요. 1분 30초를 넘으면 안 되고. 잘했어. 몇 초야? 29초. 계속 그렇게 해야 돼? 네, 몇 바퀴죠? 그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 됐어. 많이 먹으면 안 돼. 시계 보고. 일정한 속도로 한 바퀴씩 끊어 달리다 보면 페이스 조절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무더위에 쉬었다 달리는 걸 반복하라는 건 지옥 속을 넘나드는 것과 같았다. 조금만 더 느리면 형진이 그만해야 돼. 지금처럼 하면 오래 못해. 응? 몇 바퀴? 한 바퀴 더 떼. 세 바퀴 남았어. 준비. 몇 바퀴 뛰었어? 이게 왜 힘드냐면요. 자동차 시내에서 가다서다 하면 엔진 열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쭉 고속도로 달리듯이 쭉 일정한 속도로 가야 몸에 무리도 없고 숨도 안 차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훈련은 별로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따라가서 완전 저렇게 연습을 다 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 혼자 끝내야지. 지금 못 끝내게 생겼는데. 몇 분이야? 38분. 38초야? 네. 어이구. 형진아. 이제 더 하면 안 돼, 힘들어서. 한 번 더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 하겠지? 해요. 할 거야? 네. 뛰었다. 한 바퀴 뛰어. 세 바퀴요. 세 바퀴 남았어? 네. 다 할 수 있어? 네. 오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더 시켜야 되나 모르겠네. 몇 초? 42초. 42초? 네. 다 했어, 이제 그만. 아니야, 그만해야 돼. 네. 힘들어. 안 돼, 힘들어. 다 했어. 끝이야, 끝. 몇 바퀴? 48바퀴. 두 바퀴 남았는데 형진이가 너무 늦게 뛰어서 힘들어서 안 돼. 됐지? 할래. 할 거야? 두 바퀴만 할 거야? 네. 한번 해봐, 그럼. 준비, 고! 형진은 선생님의 만류에도 50바퀴를 포기하지 않았다. 샤워하라고 그러고, 저기 점심 시켜서 먹어. 응? 그 시각 갑자기 어머니가 외출을 하게 됐다. 점심 형 잘 챙겨줘. 응? 외삼촌이 입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형진을 챙겨주는 일이 스롱이에게 주어졌다. 고교 2학년, 스롱이는 조용히 공부를 하며 형을 기다렸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면은 그거는 다 형은 다 엄마가 해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썽 안 피우고.
고통은 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엄마가 아무리 감싸려고 하지만 아빠도 형 솔직히 자기 자식이 그렇다는 걸 알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다 짐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니 뭐 형 왜 안 와? 왜 안 와?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책임을 맡다 보니 걱정이 되는가 원래 보다. 몇 시에 오는 건데? 형진이 도착한 것은 10여 분 뒤. 50바퀴 트랙을 다 돌고 난 형진은 파김치가 돼버렸다. 샤워해. 가서. 가려면. 샤워해. 점심 뭐 먹을래? 점심은요. 돈까스. 짜장면? 돈까스. 점심을 시켜놓고 스롱이는 형의 샤워를 돕는다. 형이면서도 형진은 스롱이에게 존댓말을 쓸 정도로 동생을 어려워한다. 그런 형이 스롱이 역시 편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스롱이가 점심을 준비해주는 동안 형진은 아주 즐거워했다. 어려우면서도 자꾸 얘기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동생이다.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졌다. 사이클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 동호 회원들과 도로에 나서기로 한 날인데 비가 이렇게 오니 어렵게 됐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집에 가서 잠 더 자고 밥 더 먹고 오늘 놀아. 네. 알았어? 네. 그리고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선생님 전화할 테니까 그때 와. 안 오면은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선생님 전화할 거야. 네. 그때 하면 돼. 안녕히 계세요. 내가 예. 날이 좋아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빨리 끝내면 좋은데 이거 더 미뤄지니까 아이고 참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 비는 누그러지는 기세 없이 하루 종일 내렸다. 여기 빨리빨리 걸어서 3번 오르라고 얘기할게. 뛰어서 할 거야? 3번. 빨리 걸어 그러니까 3번에 빨리 빨리. 그렇지. 형진은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라도 하겠다며 운동에 나섰다. (14층) 계단을 처음에 가볍게 걷듯이 오르고 다음은 뛰어서 오르고 트랙을 30km 뛰는 정도는 아니라도 충분히 운동이 될 만하다. 저도 지금 한 2번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무지 힘드네요. 막 헉헉대요. 헉헉대. 비 오는 날에 가서 이런 식으로 훈련. 예. 4번. 4번. 힘들어? 괜찮아? 네. 화이팅! 형진이가 뚜렷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기술 뭐 그렇다고 공부하는 이 나이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 빼면은 형진이가 뭐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진은 가볍게 12번 오르내리기를 마쳤다. 하지만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까지 물을 부어놓은 것 같다. 혹여 근육통이 생길까 싶어 어머니는 다리에 소염제를 발라주었다. 시키지 않아도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들의 변화가 너무나 감사하다. 완주하고 이제 푹 쉬고 휴가 가야지. 응? 응?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하죠. 예? 표정이 예? 저 운동하고 나서 행복해하는 정말 편안한 웃음이 형진이 얼굴에 가득하다. 운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형진이도 어머니도 행복하다. 이제 바보 되고 싶으면 그렇게 웃어. 안 해. 응? 안 해. 바보 되고 싶으면 웃어 그냥. 안 해. 며칠 동안 비가 퍼붓다가 날이 개자 다시 강훈련이 시작됐다.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안 힘들면 조금 더 빨리 뛰어봐. 알았어? 앞에 보고 이렇게 지금처럼 뛰어야 돼? 네. 어? 네. 파이팅! 파이팅! 마라톤 기록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 선생님이 예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 오늘 목표는 30km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바퀴 1.7km니까 27바퀴, 그러니까 25바퀴 이상 일단 뛰면은 17바퀴. 예. 17바퀴. 시합 일주일 전까지 최고로 높여야 돼요. 일단 양을. 그래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쉬게 만들어서 시합에 딱 내보내면 별로 안 힘들게 완주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본인은 힘들겠지만. 이 변화는 그동안 어머니의 단련으로 체력이 튼튼해진 데다 전문 코치의 지도가 더해진 덕분이다. 더욱이 요즘 형진은 부쩍 운동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만 먹어. 먹어. 운동 빨리 뛰어야 돼. 네. 이번에는 너무 늦게 뛰었어. 처음엔 도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다음엔 완주가 목표였는데 이 정도라면 이젠 기록에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욕심이 생긴다. 형진이 17바퀴를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다 돌고 들어온다.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나섰다. 한 바퀴 더 뛰어야 돼. 안 뛰어. 한 바퀴만. 한 바퀴 다 뛰었어. 17바퀴 뛰었어. 17바퀴인데 그럼 반 바퀴만 더 뛰자. 아니 17바퀴 형님 뛰었어. 시합 나가야 돼. 천천히. 오늘 목표는 30km. 형진이는 표정변화 하나 없이 이 목표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었다. 한 바퀴 더 뛰어야 돼. 안 뛰어. 한 바퀴만. 한 바퀴 다 뛰었어. 17바퀴 뛰었어. 17바퀴인데 그럼 반 바퀴만 더 뛰자. 아니 17바퀴 형님 뛰었어. 시합 나가야 돼. 어? 아직 다 안 가. 저기까지 가야지. 뛰어. 저기까지. 천천히. 저기까지 가요. 천천히. 저기까지 가야지. 어? 한 바퀴만 더 뛰자. 월요일 내일 운동 안 해. 알았지? 한 바퀴 더 뛰고. 시합 나가서 1등 해야지. 네. 지금 여기서 반대면 1등 못 해. 네, 1등 못 해. 한 바퀴 더 뛰어야 돼.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네. 한 바퀴 더? 네. 딱 한 바퀴 더? 네. 화이팅! 가. 화이팅! 정확한 감정이나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 형진이는 그러나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조금씩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며 변화를 보여갔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공장을 찾았다. 대회를 앞두고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다. 운동. 그게 뭐냐면은 마라톤, 사이클, 수영. 오늘 세 가지 다 했다고? 네. 어디 가서? 매공에. 매공에서? 네. 힘들었겠네? 네. 어머니를 대신해 공장 일을 도와주고 있는 할머니는 형진이를 보자 당부할 말이 많아진다. 어머니나. 네. 저 운동 좀 많이 좀 하고. 엄마 속색이지 말고. 속색이지 말고. 머리가 툭 해서 좀 사람 좀 잘 되고 막 그렇게 운동을 잘해. 네. 잘하고. 네. 우리 형님만 이런 사람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 네. 기계 뜯어고치래 뜯어고치거든. 뜯어고쳐서 세상에 사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냐.
보대가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얘네 아버지 고생해도 얘만 이런 환자가 아니면은 참 내중에 또 얘들이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항상 답답해 내가. 대회에서 잘 뛰려면 영양 보충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에 가족들은 식당으로 향했다. 형진이를 위해선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한다며 애써온 아버지는 말없는 후원자다. 형진이를 위해 시작한 공장인데 그것 때문에 요즘 아버진 형진이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가 없다. 딱 나오면 그때 이제 잠시 보충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그 중간중간에 그 선정이 있냐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거기 코스가 안 돼. 그렇게 도와 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야지 하지. 혼자는 못해 얘가. 뛰는 사람은 형진이지만 사실 이건 가족 모두의 대회였다. 그렇지 그거. 대회를 떠나기 전 형진이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모셔놓는지 다른 데다 놓을까? 그간의 훈련 과정에 적힌 달력은 머리맡에 놓아두란다. 기도 좀 해봐. 지난 봄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해오던 기도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눈 감고 덮어서 딸이 큰 헌수 터진 3도에 넣어서 다치지 않고 1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아빠 회사를 잘 들으시고 이제 아빠 돈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빠의 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면 다음은 이불을 꺼낸다. 이 아들은 이제 몇 번 가르쳐준 것은 잊지 않는다. 갖다 주는 거 할 거. 네. 어머니는 형진이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 또 한 번의 도전이 이제 이틀 뒤로 다가왔다. 올해 철인 3종 경기는 속초에서 열렸다. (800여 명) 가운데 외국에서도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의 도전이다. 그들 가운데 20살의 발달 장애인 청년이 도전장을 낸 것이다. 형진이 몇 번이야? 28번. 여기 있네. 형진아. 28번. 형진이 가방이 여기 걸려 있을 거야. 갈아입고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걸어오면 안 되지. 타지 말고 그렇게 저기까지 가서 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자전거 오늘 타는데 몇 바퀴? 3바퀴. 3바퀴 타고 들어오면 돼. 이지열 코치는 형진이를 데리고 도로에 나섰다. 사이클은 일반 도로를 180km나 달려야 하기 때문에 사전 답사가 반드시 필요했다. 3바퀴. 3바퀴인데 2바퀴는 일로 가고 마지막 3바퀴째는 일로 가야 돼. 네. 처음 오는 사람도 코스 답사 안 해도 시합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기는. 근데 형진이는 해보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내일 뭐 큰 실수 없이 잘. 실수할 것도 없어요. 옆에 다 하고 싶어도 못 가게 막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갖고 있어요. 프로 선수인 이지열 코치도 완주를 의심하지 않는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말이 없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분이 대회 나간다고 들떠 있었고요. 많이 긴장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회를 하고 나면 이제 자기도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8월 2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선수들의 준비가 시작됐다.
이 대회는 오전 7시 수영에서 시작해 사이클 마라톤을 17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 것으로 자정이 최종 마감 시각이다. 천천히 들어가셔서 일단 몸을 풀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대회를 치러본 이지열 코치는 자꾸만 형진이의 각오를 듣고 싶어 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경기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잘해야 돼. 네. 뭐라고요? 연습 많이 했지? 네. 잘할 거야. 참가 선수는 모두 827명. 그중에서 형진이가 가장 어린 선수였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우리 아영맨 선두를 가져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질러주세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피 말리는 일이네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렇게 긴장을 한다는 게 어떤 한편으로는 안 된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다는 거가 보여져서 좋아요. 그거는 나는 양념성이라. 속초 청초호에서 진행된 수영은 모두 3.8km. 반환점을 돌아 2바퀴를 수영해야 하는데 선두 그룹과 중간 그룹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중간 그룹 속에서 형진이를 발견했다.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지 다른 선수들과 달리 자유형과 저병을 수시로 바꿔하고 있었다. 그 시각 대회장 입구에선 형진이의 학교 선생님들이 응원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1등, 2등 수영을 마친 선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형진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쯤 와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두 바퀴째. 그래도 하위 그룹으로 처지진 않았다. 지난 4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영 연습을 해온 형진이다. 형진이가 도착했다. 예상 시각보다 4분이 빠르다. 그걸 아는지 형진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나타났다. 그러나 빨리 다음 종목인 사이클 준비를 해야 한다. 형진아, 엄마 여기 있어. 여기. 배영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이지열 코치는 전날 연습한 대로 형진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이끌었다. 형진이 가방 찾아가봐. 가방 어디 있어? 화이팅! 떡! 당황한 기색도 없이 아들은 800명 선수들 틈에서 당당하게 움직이고 있다. 눈물 나요. Number 210 from Korea, 세오윤빈. 허영민 선수. 근데 들어올 때 웃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지난 여름에 그 뜨거웠던 훈련은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준비하고 뛰는 바로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어디 나와? 저기 나온다. 이제 사이클이다. 출발이 좋다. 비도 개고 바람도 선선하게 분다. 어머니 얼굴에도 웃음이 돈다. 사이클은 속초에서 간선까지 180km를 달리게 되는데
이것 역시 반환점을 두고 3바퀴를 돌게 돼 있다. 형진이의 사이클 경력은 불과 4개월. 더욱이 혼자 도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어머니는 반환점에서 초조하게 형진을 기다렸다. 형진 일로 도는 거 알래나? 형진이가 모습을 나타냈다. 첫 반환점까진 무사히 마친 것이다. 벌써 시간은 점심때가 지나 있었다. 힘들어? 아이고. 파이팅! 파이팅! 초콜릿과 물을 좀 먹고 형진이는 바로 출발해야 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거 여기서 하나 주니까 밥만 먹고 엄마를 주네요. 다 안 먹고요? 네, 다 안 먹고. 오늘은 그럼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나하고 뭐 초콜릿, 물 이걸로 일단은 끝날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못 먹죠. 형진이 끝날 때까지 저도 못 먹죠. 지금 한 바퀴 이제 지금 가는 거니까 무사히 갔다가 2바퀴, 3바퀴도 아무 일 없이 완주하면 대단한 일이죠. 선두그룹과는 한 바퀴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형진이는 갈수록 속도가 떨어진다.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도가 붙는 게 두렵고 옆에 차가 지나가거나 다른 선수가 나타나면 부딪힐까 무섭다.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형진이는 아직 그 다음 반환점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 무렵 부상당하거나 지쳐 쓰러진 선수들도 생겨났다. 네, 불안해요. 사람 예, 네, 잘 올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형진이는 무사했다. 파이팅! 여기가 2바퀴고 이제 1바퀴 남은 거야. 일로 돌아와. 물 마실래? 잘못 들어갔지? 네. 이거 1바퀴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1바퀴 빨리 하고 와. 응? 이제 1바퀴만 하고 달리기 하면 끝이야. 네. 몇 바퀴? 이제 이것만 하면 돼. 갔다가 오면은 끝나. 파이팅! 응.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얼굴을 봐선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기록은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힘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니까 힘내. 이대로 혼자 놔두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싶어 어머니는 차를 타고 형진이 뒤를 쫓았다. 응, 더 빨리 밟어. 마지막이야 이거. 이것만 하면 이제 저기 뭐야 달리기 하면 돼. 마지막 전력 힘을 내. 화이팅! 힘내. 마지막. 그렇지. 자꾸 속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았다. 기어 변속을 못해 언덕길만 나오면 속력이 나지 않는다. 요령을 모르니까는 힘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 지금은 계속 평탄한 길이니까 그렇지. 계속 밟고 가. 그렇지. 화이팅! 이 상황에선 인내심밖에 기대할 게 없었다. 네. 아버지가 속초에 내려온 것은 이날 오후였다. 일 때문에 전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형진이를 지켜보다 다시 반환점으로 돌아온 어머니와 아버지는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렸다. 사이클을 끝냈을 때 시각이 오후 5시. 두렵고 힘든 길을 마치고 형진이가 들어왔다. 괜찮아? 그러나 수영에서 다리. 올렸던 중간 정도 성적이 다리 맨 아파, 안 아파?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아파? 서둘러야 했다.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잠시 형진을 불러 격려의 말을 전한다. 아들은 사실 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 여기까지 왔다. 42.19. 응? 형진이를 움직이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형진이의 마라톤 실력은 곧 발휘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어머니가 단련시킨 100만 불짜리 다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다른 선수들을 따돌리며 앞으로 나섰다. 마라톤 풀코스 2시간 57분 기록을 갖고 있는 형진이다. 아니 이제 여기 한 바퀴 야 이거 좀 태우고 요거 한 바퀴만 더 하고 여기로 갈 거야 이제 마지막 한 바퀴 힘내 마지막이야 이거. 그러나 해는 지고 경기가 시작된 지 13시간을 넘어섰다. 형님 힘들어요? 네, 아우 힘들다. 아파. 아, 배가 아파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 완주할 수 있어요? 없죠.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있어요. 마라톤에서 가장 우려했던 페이스 조절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그래도 형진이는 계속 뛰었다. 연습할 때 걸어도 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이다. 옆에서 그 페이스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낮춰놨는데 마지막 바퀴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이제 마라톤 전체 4바퀴 중 3바퀴를 마쳤다. 남은 건 한 바퀴. 한 바퀴만 더. 뛰고 집에 가. 그런데 형진이 얼굴에 완전히 지친 표정이 나타난다. 도저히 못 뛰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이야. 그러면은 이제 하고 아빠는 해서 가자. 아빠 집에 가자. 응. 3개. 이거 이제 마지막 한 바퀴 하고 집에 가자. 아빠하고. 빨리. 파이팅. 저 차 옆으로 이렇게 뛰어. 옆으로. 억지로 달래서 출발은 시켰는데 어머니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든다. 못 뛰겠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지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정도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힘든 거다. 계속 뛰게 해도 괜찮은 걸까? 도대체 이걸 완주하는 게 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제 마지막이. 근데 힘들다 그래요. 이제 다 했어. 한 바퀴만 하면 돼. 할 수 있지? 네. 네. 형이를 걸었어? 안 걸었어? 네. 이거 제일 잘한 거야. 네. 잘하고 있어. 멋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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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지점을 10여 킬로미터 남겨두고 이지열 코치가 페이스 조절을 위해 달려왔다.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도 형진이는 배운 그대로 계속 달린다. 좀 천천히 뛸까? 걸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어디 아파?
다시 바꿔?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어쩌면 형진이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이것뿐인지도 모른다. 얼마쯤 더 뛰었을까? 이지열 코치가 잠시 달리는 걸 멈추고 다리 운동을 시킨다. 근육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다. 일어나서 일어나면 안 아파 이제. 이렇게 뛰게. 됐어. 바로. 천천히 뛰는 거야. 네. 해봐. 천천히 뛰어봐. 천천히. 야, 28번 화이팅 화이팅. 음료수 보급소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로 파스를 뿌렸다. 그랬더니 한결 표정이 밝아졌다. 안 해? 됐어? 여기 기운 좀 나요? 응. 아, 형진이 웃는 거 처음 보네. 웃었어? 거의 다 왔어. 40km만 더 뛰면 돼. 형진아. 아니야, 40km 더 뛰어. 아니. 한 바퀴만이야? 네. 뛸까 이제? 네. 뛰어가자. 형진이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면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들이 오는 걸 보려고 아버지가 멀리까지 나와 있었다. 엄마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형진아? 안 힘들어요. 아버진 잠시 형진이와 함께 달려주었다. 이제 형진이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는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 (15시간 6분 32초) 마라톤에서만 200여 명의 선수를 앞지르고 20살 최연소 선수 발달 장애인 배형진은 철인의 이름을 얻었다. 도착하자마자 형진의 첫 마디는 언제 집에 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따뜻이 안았다. 이 다음 혹은 거리에서 혹은 어떤 일터에서 형진이를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오늘의 이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얘기하고 함께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형진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